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27번 정은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긴 하지만 27번은 당선과는 거리가 먼 숫자입니다. 냉정히 보면 당선이 불가능한 번호죠.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아직은 그만큼 멀리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28살의 대한민국 청년 정은혜로서 제가 생각하는 이번 선거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알부자족이라고 아세요? 알부자는 원래 알찬, 진짜 부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끼리 말하는 알부자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알바에서 부족한 등록금을 버는 학생들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알부자가 아닌 대학생들이 거의 없다죠. 사립대 한 학기 등록금을 내려면 시급 4,900원짜리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꼬박 1000시간 해야 됩니다. 하루에 8시간씩 한 학기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거죠. 저 역시 대학 내내 알부자족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시급 2,000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하루에 7시간씩 꼬박 일했지만 등록금은커녕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줄곧 연립주택 반지하에서 할머니와 부모님, 저희 3남매가 살았습니다. 몇 년 전에 1층으로 올라왔는데 방에 햇볕이 들어오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형편에 부산으로 유학까지 갔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수도권 대학에 들어갈 성적이 안 나와서 사실 전 대학 진학을 포기할까 생각했었는데요. 어려운 형편인데도 부모님은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한다고 하셔서 상의 끝에 부산에 있는 신라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부모님도 지방대를 나와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성공해서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죽어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4년 평균 성적이 4.5 만점에 4.2였거든요. 근데 졸업쯤에 이력서를 내는데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지방대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저처럼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한 사람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포기하고 절망해야 하는 건가요?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이미 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까지만 해도 3,700여 명이었는데 이명박 정권 4년 동안에 9배나 늘어난 거죠.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이 사채를 쓰고 이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등록금 때문에 인간다운 삶조차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대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는 이 나라에서 청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청년 실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학 졸업 후에 대부분 실업자나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가 없는 우리 청년들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하지만 이 참담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청년 문제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출빚과 취업난에 허덕이면서 연애와 결혼까지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고요.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울타리조차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고도 취직조차 못하고 있는 자식은 부모님 뵐 면목이 없고 넉넉하게 뒷바라지 못해주는 부모는 자식한테 미안해서 또 고개를 숙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에는 높은 등록금과 부족한 일자리, 지방대 차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일까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태어날 때 한 사람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는 철저한 신분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곧 자식의 경쟁력이라는 말이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비싼 사교육을 받고 명문대에 진학해서 유학까지 다녀오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하면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애초에 출발선부터가 다르고 그 룰마저 불공정한데 어떻게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치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그동안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 정부는 4대강 사업에는 30조 원을 쏟아붓고 재벌들에게는 5년간 90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3조 4천억이 드는 반값 등록금 문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의 일부라도 등록금 지원에 쓰였다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됐더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누군가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정치, 청년들에게 꿈을 주지 못하는 정치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 정치를 하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누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절망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20대가 절망하는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제가 감히 정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은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청년들에게 안철수 원장이 이런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변화가 미래에 반영되려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는 투표하면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효과를 증명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뽑은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렸습니다. 서울시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투표하니까 정치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4.11 선거에 우리 청년들의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투표하면 반값 등록금 할 수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시작으로 청년 일자리도 해결하고 자식 걱정에 허리 펼 새 없는 우리 부모님들의 짐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청년들이 빚 걱정 없이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얼른 취직해서 효도할 수 있도록 어머님, 아버님, 자식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주십시오. 바뀔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으로 저는 오늘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27번을 달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